네, 우선은 굿스타일 내용이 매너 내용이잖아요. 매너로 시작했을 때 사실은 매너라는 게 정말 이 비즈니스 하는데 필요하겠느냐라는 게 말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힘들었던 시장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매너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상당히 잘 사는 나라들은 되게 매너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고 매너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쪽에 와서 무언가 매너라던가 서비스 교육을 시키려다 보니까 대부분 일본 거 아니면 뭐 정말 어느 나라 것인지도 모르는 매너를 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걸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적인 것이 정말로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것도 알리고 싶어서 전통의 예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즈니스 매너라도 우리나라의 기초가 돼서 그 다음에 해외 거 들여와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예라고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제 이름은 기억을 못해도 저희 회사 이름은 한 5년, 10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매너나 이런 뭐 스타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다 소통이거든요. 성공한 사람들을 봤을 때 그냥 단타적으로 성공하는 사람 말고 오래도록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봤을 때 공통점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 매력 안의 매너. 그 컬럼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 얘기했죠. 미국의 유수한 CEO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뭐였어요? 1위는 인간관계, 매너였어요. 93%가 복수응답을 했던 것 같아요. 93%가 다 매너라고 얘기했고요. 3위는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나 그렇고, 두 번째가 인맥이었어요. 자, 이 세 가지 1, 2, 3위가요. 다 뭐랑 연결이 되냐면 정말로 EQ 아니면 관계예요, 관계.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왜 중요해요? 내가 A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A로 받아들여야 돼. 난 A라고 너무 열심히 얘기했는데 상대방 아, C라는 거구나. 이러는 경우 있어요. 답답하죠, 나중에. 아, 그게 아니라. 아,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잘해주시죠. 이러잖아요. 결국 내가 말한 걸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도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인맥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인맥 뭐예요? 이 사람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왜? 내가 말하면 웬만하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다르잖아요. 내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아닌 거랑. 1위 매너는요? 이것도 또 내 사람 만드는 거예요. 매너 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EQ가 필요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게 성공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죠. 특히 유지하는데. 그래서 매너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인과 예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자, 인이라는 것은 내용을 말하고 예라는 것은 형식을 말하죠. 자, 얘기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사람에게는 어떤 게 더 중요할까? 내용이 중요할까? 형식이 중요할까? 자, 마음이 저를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사장인데 뭐 부장이 저를 되게 존경한대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내용적으로는 너무 존경하는데 늘 볼 때마다 사장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뭐만 아이, 저 좀 그냥 봐주세요. 표현을, 형식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를 존경하는 마음은 있대요. 마음이 있다는데 그렇게 표현해주는 사람 괜찮으신가요? 마음은 없었는데, 이분은 마음은 없는데 늘 사장님이 최고십니다. 그럼요. 사장님 말씀 최고. 무조건 따르렵니다. 이거는요. 이것도 별로잖아요. 결국 진정한 매너는 뭐예요?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분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매너 교육이라던가 매너를 이렇게 뭔가 전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가식적이에요, 형식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난 회사를 열심히 성실히 다니고 싶습니다. 그게 내 마음입니다. 내 내용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맨날 지각. 제때 기한 내에 낸 적이 없어. 더 열심히 만들고 싶대요, 이분은. 그래서 10일까지 내려는데 맨날 15일 날 내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가 없죠. 매너 없는 거예요. 10일까지 내기로 했으면 우선 완벽치는 않더라도 우선은 내는 거죠. 기한은 생명입니다. 기한은 생명. 이 컨텐츠는 뭔지 아세요? 컨텐츠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저희 이제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한은 생명이고 컨텐츠는 자존심이다. 우선은 살고 나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거든요. 결국 형식적인 것을 무시하고 나서 내용만 갖고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온전한 인격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성과 예를 함께 갖춰서 신사숙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글을 준비해 왔는데요. 에티켓의 프랑스와 젠틀맨의 영국은 전쟁 중에서도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다고 합니다. 매너죠, 매너. 말끔한 신사복에 반짝이는 구두를 신은 사람만이 신사가 아니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인에게 베푸는 호의만이 신사도가 아닙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호감을 주고 진실하게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신사라고 하겠습니다. 영국 신사들에게는 다가오는 불행도 막는다는 3가지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I'm sorry, thank you, please가 그것입니다. 참 쉬울 것 같은 그 말이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망설이는 이 말들을 조금씩 의식적으로나마 할 때 자신에게 느껴지는 뿌듯함을 한번 느껴보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뿌듯함이 느껴지면 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저렇게 못해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는 겁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못해요. 올라가면 올라가서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 그냥 아는 척하고 미안해도 미안하다고 안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해버리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인격자, 신사숙녀이기 때문에 이런 말, 부탁하고 싶으면 부탁드립니다 하면 돼요. 자존심이 그냥 알아서 도와주겠지. 그거는 내용만 지금 강조하시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다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이런 준비를 했는데 여기 좀 도와주세요. 못 도와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하시면 되잖아요. 다음에 되시면 그때 도와주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못하고 또 고마울 때도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게 있죠? 칭찬을 잘 안 하잖아요. 직원들이 잘해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칭찬을 잘 안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지는 것 같아 점점 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거기에 매너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시작! 품격을 나타내는 매너. 매너는 배려이자 실력입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매너는 여러분의 실력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이 매너를 표현해야 되나 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자 해요. 많이 알고 계신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라포라고 하나요? 발음 어떻게 해요? 라포르트? 친밀감, 호감. 왜 제가 첫 번째 매너 스킬에 제대로 하자에 저 단어를 넣어놨을까요? 라포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요 처음에 딱 만났을 때요 되게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나면 되게 편해. 처음 만났는데 어떤 분도 저랑 있으면서 불편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있겠지 분명히요. 말을 안 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괜히 허 대표랑 있으면 되게 편안하다고 언제 본 사람 같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야, 저 강사 참 인상이 좋구나 하면서 막 너무 좋아지는 거야. 똑똑도 한 것 같고 사람이 괜찮아 그러면 되게 뒤에서 웃으신 분은 어떤 거죠? 얘가 참 인상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신 분이 계실 거고 분명히 어떤 분은 인상 참 차갑다 이런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제가 근데 여기다 여러분의 칭찬을 해요. 미남 미녀들만 계세요.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면 처음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야, 저분은 인간성까지 좋은 것 같다. 진짜 괜찮아. 저거 봐. 실수. 일부러 한 거예요, 저거.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실수. 편안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저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은 어떤 반응이 오냐면 웬 친한 척이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 봐라. 어머머, 저거 봐. 준비도 안 해서 실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 결국 처음 라포, 처음에 어떤 것을 내가 심어줬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딱 보면 싫은 사람이 있어요. 괜히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분은 보면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초두 효과라고 솔로몬 아씨가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받아들여진 정보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바로 초두라고 하고요. 초두와 맥락이 합쳐져서 라포가 됩니다.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A그룹에게는 이 글을 보여줘요.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B그룹에게는 이 글을 보여줍니다.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비판적이다. B그룹에서는 이 여성분에 대해서 이 여성은 아니었습니다. 여긴 저희 회사 사람이고요. 이분에 대해서 B그룹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해요. 되게 못됐을 것 같다. 나쁘다. 뭐 이런 거. 근데 A그룹에서는 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이미 아셨죠? 어때요? 내용이 같아요. 뭐만 바뀌었어요? 순서만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랑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하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초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를 딱 시켜요. 김대리 오늘까지 이것 좀 부탁드려요. 아, 네. 양은 많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부장님 이렇게 양 많은 걸 저더러 지금 오늘까지 하라는 말씀이세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부장이 얘기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죠. 이러고 가요. 하는 건 똑같아. 그죠? 하는 건 똑같고 마무리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긍정적으로 시작하느냐 부정적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오는 정보들의 처리 지침을 만들고 전반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실험하죠. 우리 이제 사장님이 머리가 좋다라고 예를 드는 거죠. 머리가 좋으니까 뭐 사장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어떤 분은 와 우리 사장님은 너무너무 성실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초도가 좋았던 거예요. 한 번도 잘 만나지 않았던 분들이. 근데 이분은 되게 이기적이라고 느껴. 초도가 안 좋았죠. 근데 우리 사장님이 정말 아무도 못할 어떤 마케팅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되게 큰 일을 해냈어. 그랬을 때 이기적이라고 느꼈던 사람은 어떤 맥락이 오느냐 이런 맥락이 옵니다. 교활하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우리 사장님은 교활해. 이렇게 오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성실했다고 느꼈던 사람은 당연히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요 처음 만나서 처음 뵀을 때는 진짜 네 가지 없어 보이셨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으세요. 이거는 욕입니다. 이거 확실한 욕입니다. 진짜 욕이에요.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지 난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하튼 그런 것들 처음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것들을 자꾸 주려고 노력하고 나중에 만났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라는 거예요. 처음에 부정적이었잖아요. 괜찮지 않았잖아요. 이 사람이 좋아지기 이 순간, 이 시간 동안 이게 뭐 1년이든 6개월 동안 아니면 3개월, 일주일이더라도 그 시간을 여러분은 버리시는 거야. 그동안 그 사람 마음에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뭔가 일이 안 돼. 근데 처음부터 이 긍정적인 게 여기 와 있었으면 어때요? 여러분은 일주일이든 1년이든 6개월을 버시는 거예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노력을 할 때는 효율과 효과를 따지시라는 겁니다. 얘기해요. 만나서 요즘 사업 어때? 일 어때? 잘 돼? 사람마다 반응이 달라요. 덕분에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요즘 경기 알면서 그러세요.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야 돼요. 잘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그럼 나 좀 도와봐.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막 안 되고 자꾸 인상 쓰고 있으면은 야 나도 힘든데 진짜 뭐냐 왜 저러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나고 싶지가 않아져요. 그분은 괜히 사람을 잃는 거예요. 괜히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게 한다고요. 안 되니까 괜히 나한테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내 표정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신경 쓰셔야 된다니까요. 그건 가식이 아니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죠. 선하나식을 딱 그으면 위에가 더 길어 보이기도 하고 짧아 보이기도 빼면 똑같고 착시죠. 기왕이면 커 보이면 좋잖아. 내가 필요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겠지만 기왕이면 대부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얘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가 되는 거지 길이가 달랐으면 아무리 내가 이 밖으로 뻗어도 길이가 길어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실력은 계속 쌓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야 이제 됐다 매너만 있으면 돼. 착각이십니다. 내가 이 사람이 관계가 좋아서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 저를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친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강의를 하니까 그래도 강의를 불러야겠다. 우리 회사에 강의를 불러야겠다. 그랬는데 웬만큼 이제 강의를 하고 사람들 반응을 얻을 자신이 있으니까 불러야지 사람만 좋다고 그냥 갖다 놓으면 강의 못하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매너 안에 여튼 실력도 계속 쌓아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꼭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예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정말 복잡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정말 복잡할까 인간은? 저 랭거라는 분은요 좀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재밌는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중에서 요거 참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사하는데 줄 서가지고 끼어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끼어들면서 먼저 복사를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굉장히 바쁜 일이 있거든요 라고 얘기해요. 그럼 대부분 요청과 이유 제시라면 94%가 요청 승낙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빼봤어. 이유 제시를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요청 승낙이 줄어요. 사람은 착하다는 건 나와요. 그죠? 60%나 들어주잖아. 실험을 했을 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5장을 복사해야 되는데요. 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제가 꼭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줄 서 있는 사람은 복사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그분들도 다 복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93%나 요청을 승낙해줬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왜냐하면만 들어가면 무언가 확실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법이라는 게 매너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논리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꼭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교육을 하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뒷말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사람은 상당히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메라비안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도 이제 들으셨겠지만 메라비안 차트라는 걸 만들었죠. 처음에 사람에게 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도대체 그럼 뭘까? 라는 것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말의 내용은 7%. 와, 정말 근사해요. 어쩜 이렇게 멋지세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어조를 와, 정말 근사해요. 어쩜 그렇게 멋지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랑 와, 진짜 근사하다. 어쩜 그렇게 멋지냐? 라고 말할 때는 내용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이거 있잖아. 아, 정말 근사해요. 어쩜 그렇게 멋져요? 완전 다르잖아요. 그죠? 초도할 때. 저 죄송한데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이게 바디랭귀지예요. 사람은 이걸 갖고 평가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겸손해 보이는데 자, 오늘 강의 맡은 허은아입니다. 얼굴, 표정, 몸놀림 중요해요. 이거 어때 보여 사람이? 괜찮아요? 똑같아요? 초도가 좋았어요. 네, 초도가 좋아서 제가 뭘 하든 다 좋으신 거야 지금. 근데 이게 사람 다르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괜찮아요? 멋있어요? 별로죠 사람이. 그리고 막 하는데 제가요 그렇다니까요.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똑같은 내용의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얼마나 긁었나만 생각해요. 진짜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말할 때도 죄송한데 잠시만 좀 앞으로 나와 주실래요? 하는 거랑 좀 나와 볼래? 나와봐. 완전 달라요. 이게 여러분이 웃고 계시는데 저 허은아는 똑같아요. 제가 말을 달리할 뿐이고 그죠? 어조 달리할 뿐이고 행동만 달리했을 뿐이거든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저는 이게 회사에서 이게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 걸어야 돼 이거죠. 이러고 걷잖아요. 자기 이미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신발 그냥 이게 되거든요. 이거 이렇게 똑같은 구두인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잖아요. 모든 것은 습관이에요. 여러분의 가치, 초도 성공하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매너예요. 매너. 바디랭귀지에 뭐가 있다고요? 얼굴 표정 되게 중요하다는 거. 계속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 뭔가 누구를 가리킬 때도 잠깐만 이렇게 좋죠. 너 좀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잘 못해요 사람들이 의외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뭐 계속 막 이러시면서 막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게 카리스마 있게 어느 순간에 한 번 하는 건 괜찮은데 관계성 할 때는 사람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팁으로 얘기해 드리면 손바닥을 많이 보이는 게 좋습니다. 뭐 이렇게 돌리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뭔가 가리킬 때도 자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고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시잖아요.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관계 형성에는. 차라리 볼펜을 쥐고 있었으면 놓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손바닥을 보이면 자신의 마음을 오픈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아시잖아요. 팔짱을 이렇게 꼈느냐 끼지 않아 팔짱 끼고 얘기하면 이거 오픈이 안 됐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해서 얘기하면 좀 그런 거. 이런 몸동작, 손놀림 이런 걸 말합니다. 복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와서 여러분하고 이제 강의하고 그럴 때 뭔가 중요한 강의를 하는데 낮시에 여기 폭 파인, 이것도 좀 파였네? 폭 파인 옷에 치마, 이게 짧은 치마 이렇게 입고 와서 강의를 한다. 그럼 어떠겠어요? 제 말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어떠한 복장을 하는 거예요. 그 TPO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에서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상황에 맞게 옷도 입는 거예요. 어조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가워요. 이렇게 빠르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다고 천천히 답답한 분들 계시죠? 오늘 이 스피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톤도 그래. 제가요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만나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제가 진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목소리 크기라던가 그런 것도 단둘이 있으면 그냥 작게 얘기해도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많으면 조금 크게 해도 되는데 어디서든 다 큰 목소리로 하시는 분들 진짜 매너 없는 거죠.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TPO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소, 상황에 맞게
무언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초두에 처음에 하실 때는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 신경 쓰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0원짜리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거죠. 1990년도 산입니다. 어떤 분은 또 이게 뭐 오래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하면 여러분은 오른쪽 거 왼쪽 거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예, 왼쪽 거 선택하실 건가요? 네. 왜 그렇죠? 깨끗하니까요. 근데요, 제가 질문 다시 해봐요. 제가요 500원이 돼버려요. 지저분한 500원과 깨끗한 50원 어떤 거 하실래요? 갑자기 이렇게 마음을 바꿔도 되는 겁니까? 왜 그렇죠? 그렇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매너든 이미지든 모든 것은 같은 가치를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 그냥 이쁘게만 꾸미고 이쁘게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실력, 여러분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어느 분들을 만나러 갈 때 저는 그런 건 안 해요.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조사하고 그런 건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걸 하다 보면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 기본적인 거를 이제 알고 어느 회사 누구시구나 정도까지는 알고 가지만 그런 어느 대화를 할지는 고민하고 가요. 누굴 만날 때 대화할 때 이쪽 분야니까 요런 얘기를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풀어갈까를 되게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면 이걸 알아서 그런 거 같아요. 처음이 다야, 처음이. 여러분들도 한번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어떻게 처음을 표현해서 세련된 여자로 보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커리어우먼으로 보이고 싶은 건지, 주부로 보이고 싶은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가셔야 되죠. 그런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함 갑니다. 명함. 명함도 아시죠? 명함은 뭐 명함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드린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요즘엔 명함 지갑에서 명함을 안 꺼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은 명함 지갑이 없으신 게 딱 눈에 보여요. 표정들이 갑자기 굳었어. 명함 지갑 필요합니다. 싼 거 많아요. 많으니까 꼭 갖고 다니시고요. 지갑에서만 꺼내지 않으면 왜? 내 가치가 달라져. 특히 내 걸 꺼낼 땐 괜찮은데 상대방 걸 받아서 넣을 때 그냥 넣어버린다고 생각해보면 그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이 언짢겠어요. 그것 때문에도 명함 지갑은 있으셔야 됩니다. 꺼내서 이제 보내드리면 되고, 명함은 서열이 낮은 사람이 먼저 드린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막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오른손으로 드리고 왼손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거를 그냥 내려놓지 말라는 거죠. 쑥 안 돼요. 보고 어디 뭐 누구시구나. 여의도시네요. 와, 여기는 어떻게, 뭔가 아는 척 해주는 거. 그죠? 명함 주고받을 때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이제 라포 형성 때문이죠. 이름 갖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 친척 아닐까요? 뭐 이런 것도 되고, 어쩜 이름이 그렇게 예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주소 갖고 그러지 얘기할 수 있죠. 예, 저 이름에 대한 게 있었고, 주소 있었고, 또 직업 갖고 얘기할 수 있죠.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건, 이 직업은 도대체 뭐 하는 직업이죠? 이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죠?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나요. 분명히 잘 모르는 회사는 자세히 보면은 거기에 뭔가 힌트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살짝 돌려서 물어보시는 게 매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또 뭐가 있죠? 디자인 갖고도 얘기할 수 있고요. 디자인 갖고. 특히나 뭔가 인증들이 많이 붙어 있는 명함들이 있어요. 그죠? 뭐를 받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해주셔야 돼? 그걸 무조건 아는 척 해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왜 거기다 그걸 넣었겠습니까? 네.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 마음을 읽어주시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소 같은 거 얘기할 때도, 근데 이걸 이제 실습하잖아요. 허은아님, 이름이 이쁘시네요. 딱 끝나. 그리고 주소 여의도시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길어야 돼, 말이. 적어도 그거 갖고 1, 2분 이상은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라포 형성할 때, 명함 때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머, 여의도에 정말 맛있는 그 국수집 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최고의 음식점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 요즘에 뭐 물에 침수돼가지고 지금 다니기가 힘들다면서 이런 얘기는 안 돼. 부정적인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부정적인 얘기는 아무리 그렇더라도 집값 뚝 떨어졌다면서요. 이런 거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아니라 그냥 긍정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진짜 맛있는 집 있는데. 그럼 어디요? 어느 국수집이요? 우리 동네니까. 특히 우리 점심 먹을 때 맨날 고민하잖아요. 뭐 먹을지. 그런데 국수집 하면 궁금하기 때문에 어디요? 얘기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명함에 있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자, 이거 안 됩니다. 받자마자 쓰는 거 매너에 어긋납니다. 헤어지고 나서 쓰세요. 헤어지고 나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말 이런 경우는 이도 쓰시고,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요즘처럼 더울 때 부채질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부채질 있다가 이걸 잊어요.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긁기도 해요. 진짜. 정말 기분 나빠요. 정말 기분 나빠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 그다음에 뒷주머니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꾸깃꾸깃 해보고 어머 이거 진짜 안 꾸겨지는 건가 봐. 아니 뭐 재활용품이에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찢어봐. 큰일 납니다. 소중하게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면서 해주는 것이 바로 명함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시간에 스타일도 가보겠습니다. 이미지라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면 여성 힐러리의 모습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정치인 힐러리의 모습입니다. 같은 힐러리는 힐러리예요. 이때는 그 펄스트 레이디로서 그죠? 영부인으로서 보여지는 여자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딴 사람 같잖아요. 눈빛이 우선 다르고요. 머리도 많이 다르죠. 단발이냐 저도 이제 좀 얼굴이 좀 싸나워 보인다 그래서 부드럽게 단발하거든요. 또 여기 보면요. 코사지 같은 것도 하고 진주 목걸이를 한다거나 브라우스를 입는다거나 이렇게 부드러운 것들로 입어요. 부드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때요? 딱딱 떨어지게 입잖아요. 이미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이것도 매너예요. TPO에 맞춰서 여러분의 스타일을 보여주셔야 돼요.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무슨 전문가라는 게 딱 느껴지게. 나는 무슨 일을 한다. 여러분의 이미지에서 나타나야 돼요. 나는 도대체 뭘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잖아요. 사장 정도 됐을 때 이러세요. 이사다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 가운데 정도는 하셔야 되고 그냥 회사 다닐 때는 이제 이런 거 입으시겠죠. 이것도 또 이제 연출법에 따라 다르다는 건데 점퍼 입었을 때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 걸까? 나의 굿 스타일은 정말 뭔가? 한번 그 부분 고민해 보시면서 머리도 헤어스타일도 고민해 보시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요것도 똑같잖아요. 근데 V존만 다른 거거든요. V존만 달라도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일하는 사람 같잖아요. 남자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곳은 바로 V존이고 카라예요, 카라. 까매졌는지 안 까매졌는지 그런 거 보고 이게 내가 딱딱하게 이제 풀을 잘 매겼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자존심이고요. 두 번째 지켜지는 게 바로 넥타이, V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살리셔야 돼요. 여기. 헤어스타일도 뭐 여러 가지 남자 것만 나오긴 하는데 여자는 너무 어려워요. 여자는 스타일이 너무 많아 너무 어려우니까 남자분으로 해서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 돼요. 같은 사람인데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뭐 어디 간다 이러면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매너 있게 좀 젊어 보이자.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도 전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매너, 굿 스타일, 나의 스타일을 살리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면에 무언가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무슨 얘기 했는지는 다 기억이 나시죠? 당장 가서 오늘 밤에 친구 만날 때든 뭐 사모님을 뵐 때든 아니면 남편을 만날 때든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한 번쯤 시도해 보세요. 말 더 예쁘게 해보는 거 뭐 여러 가지 기억했던 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는 예라고의 허은하였고요.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꼭 하나라도 제가 도움 드렸다라는 자신감 갖고 나중에 저 만나면 사인해달라는 말씀 하실 거죠? 네. 네, 그런 기대하면서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